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한 3일 정도 지난 날입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요. 지난 며칠 동안 뭐 계속 연구하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방법적인 것들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 위주로 좀 몇 가지 방법, 한 서너 가지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방법에 포인트 맞추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다리, 발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면서 팔 흔들게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 전에 뭐 배놓고 돌멩이라고 해서 그런 걸 썼는데 없으신 분들은 혹시 캐틀벨 우리 운동기구 그걸 바닥에 놓고 이래 무릎 앞쪽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캐틀벨을 이용해도 이렇게 힘이 안으로 주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 활용해 보시고 뭐 주변에 어떤 집에 또 쓸만한 그런 물건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캐틀벨도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지난 며칠 동안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 가슴,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젖히면 보세요. 그러니까 어깨 끝자락이에요. 가슴을 내민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깨를 뒤로 젖히면 가슴은 자동으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냥 그렇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포인트가 있어요. 어깨를 뒤로 보내주면 가슴이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뭔가 이 명치가 앞으로 좀 나가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명치가.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자세 유지하는데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어깨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뒤로 보내면, 양쪽 어깨 끝자락을 뒤로 보내면 가슴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근데 그때 그냥 가슴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명치에다가 내 머리에 관심을 여기다가 좀 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를 흔들거나 팔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 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보면 가스가 훨씬 부드럽게, 창자에 있던 가스가 훨씬 부드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저는 여러 번 자주 느꼈습니다. 여러 번 자주 느꼈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자꾸 이렇게 구부리는 자세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되고, TV를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운동할 때는 신경을 쓰니까 이렇게 하는데, 운동 안 할 때는 점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하면, 어깨를 펴고 이게 명치를 내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슴을 내민다라기보다는 이게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명치를 내민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이것 자체로 폐가 좀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를 뒤로 펴고 가슴을 내밀면 갈비뼈가, 이렇게 있던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진다,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폐도 같이 이렇게 들려 올라와 준다는 겁니다. 이게 갈비뼈가 들려줘야. 근데 갈비뼈가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가슴이 이렇게 갈비뼈가 쫙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막 근육도 다 소실되고 갈비뼈가 내려앉아갖고 이게 살도 다 빠져버리니까 갈비뼈만 가슴에 이렇게 보이는 거. 그분들 보면 갈비뼈가 내려앉아 있어요. 내려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폐가 처지는 상황에서 내려앉아 버리면 폐가 다시 올라오고 싶어도 갈비뼈에 끼어서 못 올라오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갈비뼈가 끼어서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경험을
엄청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한테 뭐 설명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운동, 그렇다고 가슴 운동을 하라는 걸 합니다. 자세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 전신 운동을 해야 전신 운동 하면서 근육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자세가 결국은 갈비뼈를 내려앉히면서, 갈비뼈가 내려앉으면 폐를 압박을 해요. 갈비뼈 역할은 뭔가 하면 폐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갈비뼈가. 그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근데 이 갈비뼈 그 자체로 폐를 압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비뼈를 열어줘야 폐가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지난 며칠 동안 인지하게 됐고,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하여튼 어깨를 이렇게 뒤로, 자, 또 어깨만 뒤로 젖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손바닥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꽈주는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불편하죠? 이거 엄청 불편합니다. 근데 귀찮기도 하고 신경 안 쓰면 왜? 너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있으래. 이거 엄청 불편한 겁니다. 계속 있기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움직임을 주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움직임을 주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털어주면 덜 불편하거든요. 그냥 자세만 탁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연구하는 자세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준다, 오른쪽 어깨를 더 많이 쳐준다, 양쪽 어깨를 쳐주기도 합니다. 양쪽 어깨를 쳐주기도 하는데, 이 어깨를 쳐주면 순간적으로 폐가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는 힘을 받아요. 어깨 쪽으로. 이 쇄골 쪽으로 올라오려는 힘을 받거든요. 그때 바람을 불어주면 폐가 조금이라도 더 수축되려고 우리가 폐 확장증, 폐 확대증,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이 말이 뭡니까? 전부 다 커졌다는 거예요. 확장증, 확대증. 폐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폐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커집니다.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이 커지는 거고, 심장에서 피가 안 나가니까 폐가 또 커지는 거예요. 그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도 커지고 폐도 커진다. 근데 이걸 다시 그러면 원래 자리로 작은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혈액순환을 시켜주니까 폐는 올라오려고 해요. 폐는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몸을 꾸정하게 하고 있으면, 갈비뼈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폐가 올라오고 싶어도 조금 올라오다가 이제 막다른 벽에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갈비뼈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말한 과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저는 이 폐가 갈비뼈에 끼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몇 차례 해봤습니다. 제가 한 5차례, 적어도 한 3차례에서 5차례 정도 해봤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은, 근데 하여튼 이렇게 명치가 어딘지 알죠? 명치를 이렇게 앞으로 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자세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렇게 되어버려요. 편안한 자세. 근데 어깨를 뒤로 하고 명치를 앞으로 탁 내밀면 어떤 자세가 됩니까? 팔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몸이 이렇게 고추 서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어린애들이 7살, 8살짜리 어린애들이 딱 보면 척추가 바로 서 있는 애들 보면, 어린애들도 부정한 애들도 있어요. 벌써 3살, 4살 때부터 막 영어 학원 보내고 막 보습 학원 보내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벌써 허리가 굽어져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잘 성장하고 있는 애들은, 허리가 똑바로 있는 애들은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건강으로 가는 겁니다. 건강으로 가는 길이니까 잘 이해를 해 보시고, 자, 요게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동영상 오늘 두 개를 찍겠습니다. 두 개를, 지난번처럼 25분짜리 한 두 개를 찍으려고 하는데, 요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어깨를 뒤로 쳐지고, 손바닥 신경 쓰시고, 이 트위스트 동작 자주 하시나요? 손바닥을 이렇게 자꾸 틀어주시는데, 제가 이따가 누워서 이걸 응용하는 방법.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알려는 들었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실생활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명치를 앞으로 내민다. 또 이것만 하는 거 아니고, 그죠? 자, 어깨도 왜 덜썩거리느냐? 또 오른쪽 어깨를 왜 오른쪽 폐가 더 처졌으니까 더 덜썩거려주고, 왼쪽 폐도 한 번씩 덜썩거려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머리도 당연히 흔들어야 되죠. 머리 누르기나 하세요. 머리 누르기는 오른쪽 라인으로 이렇게 머리 누르기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왼쪽도 눌러도 좋다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그 운동하다가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몸을 한번 살펴보셨겠지만 저는 오른쪽, 이거 셀카 모드로 해서 오른쪽 왼쪽 반대로 나옵니다. 이제 오른쪽 쇄골이 유난히 쇄골 밑이 움푹 파여 있는 걸 봤습니다. 예전부터. 왼쪽 쇄골 밑에는 그냥 불룩 올라와 있는데 오른쪽 쇄골은 쇄골 바로 밑이 쑥 들어가 있는 그 쇄골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서 또 오른쪽 어깨가 더 축 처져 있어요. 막 심하게 보면 이렇게. 심할 때는 이렇게까지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관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또 약간 뒤로 보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취하려고 계속 신경을 씁니다. 뭐 저는 이런 것들을 귀찮기는 한데 귀찮다고 보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거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 몸에 대해서. 그죠?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관심을 갖고 계속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깨가 그러지 뭐 이렇게 처져 있다, 양쪽 어깨 어느 한쪽이 처져 있다, 뭐 이런 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쇄골도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굳이 움푹 파이고 이런 건 없고 비슷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왼쪽 쇄골이 더 처져 있다, 이렇게, 왼쪽 쇄골이 더 움푹 파여 있다, 두드러져 있다. 왼쪽이, 저는 오른쪽 쇄골 아래쪽, 쇄골 바로 밑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듯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게 약간 보였습니다. 근데 왼쪽 쇄골이 움푹 파여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쇄골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분들이나 어깨가 좀 유난히 처져 있는,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 보여요. 진짜로. 한쪽 어깨가 유난히 처져 있는 분들은 이 어깨가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보셨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팔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자꾸 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자꾸 뒤로, 어깨를 뒤로 보내주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어깨 통증 없애는 법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어깨가 앞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면 여기 회전근개가 이게 마찰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꾸 신경 압박을 통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깨가 앞쪽으로 쏠려 있는 분들이 쇄골이 이렇게 유난히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워낙 차이가 심하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오른팔 위주의 운동을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야구를 해도 투수만 하고 탁구도 많이 치고요. 친구들하고 배드민턴도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배드민턴 많이 치고, 하여튼 팔로 하는 거는 뭔가 좀 자신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또 잘하기도 했어. 잘하니까 또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깨가 심각하게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 평생의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됐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래서 제가 어떤 동작을 했나 하면, 그냥 이제 오른팔 이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모으는 거 있잖아요. 돌멩이 놓고 이렇게도 하고, 팔을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왕팔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른쪽 어깨 쪽이 유난히 두드러지게 문제가 있으니까 왼팔은 그냥 힘만 주고 오른팔을 좀 더 많이 흔들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왼손에 뭐 스트레칭 빠졌고 오른팔을 이렇게 돌려주면, 그러니까 왼팔은 우리가 피가 부족하니까, 혈액이 부족하니까, 근육이 부족하니까 왼팔에 힘을 주고 오른팔을 이렇게 돌리면 좋다 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왼쪽 쇄골이 두드러진다든가 두드러져 보인다든가 왼쪽 어깨가 축 처져 보인다든가, 그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양팔을 같이 해도 되고 어쩌면 왼팔을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왼팔을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쇄골이 보이는 쪽에 어깨가 앞쪽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뒤로 돌려주면 뒤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여튼 지난 며칠 동안 뭐 지팡이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없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지팡이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을 이렇게 자꾸 돌려줘 봤습니다. 한 번 할 때 한 5번씩 이렇게 돌려봤는데, 자, 근데 그냥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몇 번 돌려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같이. 자, 다리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다리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 오른팔을 이렇게 많이 돌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오른쪽 어깨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최근 한 달 정도 동안은 어깨 아픈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작은 아픔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이 팔을 돌리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 자체가 없어져가는 그런 확실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근데 이게 팔을 돌려야 되는데, 팔을 돌리면 이게 가슴이 자꾸 올라오네요. 올라오면서 쇄골 밑에 여기 비어있는 자리를 근육이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팔을 앞에서 뒤로 돌리면 이 쇄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어깨도 뒤로 빠지면서 이 가슴이 처졌던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비어있는 쇄골 밑에 움푹 들어간 곳이 채워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른팔을 많이 돌리고 싶다. 근데 오른팔을 많이 돌리면 오른팔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왼팔에 뭔가 힘을 줘야 되는데 지팡이를 잡든가 아니면 왼팔 운동을 수시로 가서 하면서 오른팔을 돌려주든가, 왼팔을 뭐 밀고 당기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오른팔을 돌려주든가 중간중간에 양팔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오른팔 문제가 워낙 저는 심각하니까 오른팔을 좀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돌리니까 돌리면서 바람도 불고요. 한 번씩 오른쪽 다리는 피를 좀 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돌려봤습니다. 근데 한 100번 정도 돌렸나? 근데 불현듯 약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인가? 이거 무리해서 돌리면 또 어깨 아픈 거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어깨가 아파지는 거 아닐까? 라는 이상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프면 그만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돌리면요 진짜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잘못 돌리면 어깨를 좀 잡아 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좀 어깨를 몸통에서 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이 회전근 마찰이 좀 덜한 겁니다. 안 그러면 회전근이 계속 어깨뼈와 팔뼈가 이렇게 자꾸 부닥치면서 회전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스트레칭 해준다, 늘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동작을 약간 이렇게 어깨를 이용해서 동작을 이렇게
어깨 전체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줘야지. 이렇게 팔만 이렇게 돌리면 어깨 아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팔만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나중에 금방 어깨 아파요. 근데 이렇게 크게 어깨를 돌린다. 그리고 앞에서 뒤로까지 이렇게 가줘야 돼요. 뒤로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근데 이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운동에 별로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동작이 되게 이상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에는 적당한 힘을 이렇게 줘야 되죠. 그죠? 좀 눌러주는 힘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여튼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하여튼 이걸 바깥에서 제가 아무리 못해도 한 500번 팔을 돌렸습니다. 좀 많이 했으면 한 600번, 700번까지 돌려봤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안 아픈 게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이 팔을 이렇게까지 돌렸는데 왜 안 아프지? 근데 오히려 더 가스도 잘 나오고 몸도 더 가벼워지는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오른쪽 폐도 들리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또 여기를 꽉 채워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저녁에 보세요. 거울을 보니까 여기가 쇄골 밑이 움푹 파인 곳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다음날 되면 또 쑥 처지겠죠. 그래서 이제 첫날은 한 500번, 600번 했는 것 같아요. 둘째 날은 그냥 한 200번 정도 했습니다. 그냥 200번. 이렇게 했고, 오늘은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제 되면 하기도 하는데, 뭐 없으면 조금밖에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수는 캐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른팔을 들리면 오른쪽 폐가 좀 바람을 불면서 머리도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머리 누르기도 하고 머리도 흔들기도 하고 헤드뱅잉도 하고 섞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냥 팔 동작만 주구장창 할 거라는 상상은 안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저는 운동할 때 이거 내 필요하다 싶으면 이것저것 골고루 섞어가면서 합니다. 중간중간에 왼팔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쇄골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왼팔을 더 많이 해도 돼요. 양팔을 이렇게 하다가 왼팔을 이렇게 더 돌려줘도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또 왼팔을 돌려주면 왼쪽으로 피가 많이 가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피가 많이 가니까 피가 많이 가니까 도움이 되죠. 그죠? 왼팔 쪽으로 피가 많이 가니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왼쪽을 돌려줘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몸에 대해서 좀 샤워실 이렇게 전신 거울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알 수 있다라면,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는지 방법을 알 수 있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무기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누구를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죠. 더 많은 일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일단은 요거 어깨 돌리는 거 이제 저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본 겁니다. 그냥 양팔만 주구장창 똑같이 돌릴 거냐, 내가 더 한쪽이 더 약한 쪽을 만약에 구분이 된다라면 더 약한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해줄 거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양쪽이 다 똑같으신 분들은 편할 것 같아요. 뭐 같이 하면 되니까. 그죠? 같이 하는데도 뭔가 왼팔은 좀 힘을 주는 동작을 좀 써야 되고, 오른팔을 조금 더 돌려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어떤 상태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고. 근데 제가 아까 다리 동작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동작도 사실은 조금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어깨 돌리는 동작까지 지금 24분 됐는데, 일단 멈추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리 동작이 왜 필요한가, 그냥 왜 해봤는가,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